저희들은 그 문화이동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2005년도 10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문화이동 새마을에서 하는 일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웃들과 서로 봉사활동하고 화합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빨래방, 이동 빨래방, 가서 봄에 감자 심고 여름에 감자 캐서 어른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명절 음식 해서 전달해주고, 저희 문화이동 새마을회와 자매결연 맺은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가서 어른들 공경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 수도 공사해주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캄보디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한 지는 2012년 1월달에 취임했습니다. 취임해서 원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1회 다시 연임을 해서 6년을 할 수 있고 제 임기는 2016년 말까지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데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 구성원들은 28명이 구성원이 있는데요. 조경업 하시는 분들, 사진관 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유통업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각계각층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자기 각자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심지어는 건축, 시공, 미장 기술까지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이런 팀 구성원이면 진짜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누가 제의해가지고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저희 그 회장님이 작년도 2014년도 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그 어린아이들의 그 물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영유아들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14년도부터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결과적으로 가게 된 거죠. 가셔서 뭐가 재밌으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하는 걸 떠나서. 근데 가서 보니까 솔직히 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솔직히 시골에 살면서 지금의 그 애기들 가서 봤을 때 저희 이제 시골에서 살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디서 사셨는데? 저는 논산 벌곡이요. 아, 벌곡이요? 예. 근데 깡촌이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 어렸을 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도 촌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회장님 가셔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뭐 우물을 몇 개를 파셨는지 삽질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적인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현장 기술 장비들이 그 현지인들한테는 부족해서 실제로 뭐 삽, 괭이 이런 것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 옆에서 빌려가지고 실제 2개는 이미 선교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파 놓고 세팅을 해놓으라고 했고, 마지막 하나만 저희들이 구성원들이 가서 실제 콘크리트 비비고 자갈 구해서 그 물 붓고 해서 그 배합 비율을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완성시키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실제 우리 구성원들은 시멘트 공구를 비비고 다 배합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우물이라는 게 옛날 우리 시골에 있는 우물 그런 게 아니고 펌프 꺼놔서 일명 작두션. 이게 마중물을 pom프 말고 펌프. 이 마중물을 부어야만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인 거죠. 아, 그런 우물을. 전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 옛날 시골에 있는 세면으로 이렇게 달아서. 아, pom프를 달아준 거네요, 우리.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직접 또 했어요. 삽질도 하고. 장비가 없어요. 삽 하나, 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만한 다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포 날라가면서 해봤어요. 그러면 그쪽에 공산국가인데 뭐 가시면서 협조는 잘 되던가요? 어떻게 감시하는 눈틀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먼 나라에서 우물을 파준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는 공상이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뭐 어떤 행사, 어떤 CM리 공항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네. 이렇게 손도 들고 많이 하는데 시행령이 날리자마자 바로 저희들은 무사 통과했던 게 느끼는 게 아직까지는 공산국가라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면서도 안전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 세무서장 나오셨고 경찰서장 나오셨고 군수님 나오셨고 거기면은 뭐 꼴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주는 건 없었어요. 아, 예, 저희들 그 한류가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라 인삼, 홍삼하면 최고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쪽 국가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홍삼을 거금 들여서 한 6개 정도 60, 70만 원 들여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여주는 순간 다 통과했습니다. 웬만한 거 다 통과했습니다. 내부는 아주 그냥 순수한 마음에 선물. 공항에 나오면서 너무 편하게 나와서 예. 의아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물만 파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아. 뭐 투어도 하시고 뭐 하셨나요? 그 우물을 3개를 파주고 나서요. 그 옆에 인근에 학교, 초등학교를 하나 들려가지고 애들하고 축구 게임 한 게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 마침 갔더니 운동회를 하고 있었죠. 운동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굉장히 그 해맑은 웃음, 진짜 어린아이들이 저희들 보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저희들이 초코파이를 1200개를 가지고 왔었어요. 사탕 1200개. 학용품. 그 나라에서는 그 초코파이가 심지어는 그 무슨 뭐 제사상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받는 순간 애들이 막 웃음꽃이 피는데 굉장히 흐뭇해서 좋았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나 쓰신 거예요? 오는 과정 어땠는지? 저희들이 순수한 개인 경비는 모든 경비 135만 원 일괄적으로 걷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모자라가지고 50만 원씩 더 걷었습니다. 1인당. 그래서 1인당 한 200여만 원 플러스 전체 후원분까지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점은 어떠셨는지? 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저희들이 시, 구 큰 게 아닌 일개 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나 구 단위에서 왜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은 니네 일개 동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냐 뭐 그런 얘기 들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놔야 결과는 저희들이 얻지 않아도 이게 좀 시발점이 돼가지고 타동, 타 단체에서 모범이 돼서 하지 않을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시, 구 지원 일치 없이 저희들 스스로 경비를 구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회원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따라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렇죠. 같이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은 똑같이 같이 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후원금도 주민들께서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물품도 많이 주셨어요. 네. 네임펜, 볼펜, 연필. 그리고 옷 가게 하시는 주민들께서 분 옷도 기증해 주셨고. 네, 학용품. 저희가 진짜 그게 재밌었던 건 저희가 그 물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행 가방을 물건을 다 채우고 저희 옷은 배낭 가방에다가 메고 갔었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 물건을 다 가져가고 싶어서 저울을 놓고 23kg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다 넣어서 가방 하나, 여행 가방 하나 이렇게 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우리 센터 네. 지원하시는 우리 공공께서는 네.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수준 뭐 가서 상황들 어땠는지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네,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안 살아와서 몰랐는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 TV에서도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것처럼 정말 뭐 신발도 안 신고 있고 화장실도 정말 없어가지고 그랬고 물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빔을 받아놓고 먹는다는 거를 실제로 보니까 진짜 아직 2015년도인데도 이런 데가 있구나. 동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있었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걔네들은 행복이 만족도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그쵸 그때 없는데도 맞아. 불구하고 순수한 만족도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랑 비교했을 때 참 우리가 많이 좀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갔지만 우리도 마음속에 많이 채우고 왔던 것 같아요. 뭐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생 되는 아이가 더 어린 아이를 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식당이나 이렇게 이동할 때 1,000원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1,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걸 주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받는 것만 익숙해져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장님과 저는 이제 몰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을 쳐다보면 안 줄 수 안줄 수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안 쥐었다는 거 아는데 돈은 이미 뜯어서 줘요. 그 정도로 감성이 사실 네. 눈 마주치기가 겁이 나서 네. 눈망울이 떠나지를 못해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공무원이신데 네네. 공무원은 국가에서 예산 줘가지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예산이 제가 이제 7월 달에 여기 이제 문화 이동에 왔어요. 다른 데 근무하다가 이제 발령이 받아서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12월 달 캄보디아를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명절 보너스를 다 털어가지고 경비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연가를 제가 이제 사실 다행히도 여름 휴가를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연가가 남아가지고 이제 연가까지 내면서 따라갔는데 정말 값진 일에 동참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라오스 얘기하셨는데 더 이제 저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서 좀 아쉬움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예, 라오스나 아니면 실제로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루를 지내거나 같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앞으로 캄보디아하고 계속 그 해외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MOU를 체결하게 된 계기도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이 3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개, 5개, 6개 하면서 계속 넓혀나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등도로 제가 자꾸 진출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뭐 계기는 그 처음에 시작은 좀 저희들이 첫 스타트다 보니까 막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동선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발대식으로 한번 갔다 오고 두 번째 갈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올해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한 번씩 먼저 하시고 네. 회장님 총괄 네. 마무리 새 인사 이렇게 끝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문화 이동에 와서 새마을회를 맡게 됐고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좀 따뜻했고 이게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도 물론 행복하고 또 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2배로 또 행복함을 느꼈고 이제 2015년도에도 캄보디아를 갔다 옴으로 인해가지고 마무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예, 저는 이제 생활 회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참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회사님 회원들 간에 상호 협력해서 쭉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느낀 점은 진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조금만 더 발전하고 공산주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지금 물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 걸 느꼈고요. 그 교육열이 굉장히 문명열이 낮은 나라고 그 이념 사상 때문에 여당 싸움을 인해서 200만 명이 학살되고 킬링필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식인들이 없어서 이 나라가 못 사는 거구나 많이 느꼈고 캄보디아 어린아이들한테는 진짜 우리 이번 저희들이 찾아간 계기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의식계획을 이끌어민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심어줬다는 게 가장 뿌듯하고요.
2015년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캄보디아의 우물 3개를 파주갔다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